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최근 순돈의 흐름이 어디로 몰려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IPO나 매크로 얘기 등 코인 외적인 것들을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세계적인 큰 흐름을 그래도 읽으시면 왜 코인이 안 오르는지, 언제 오를지, 뭐가 오를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조금 전반적인 것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한국은 여전히 국장 포모가 진행 중인데요.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한국만 좋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아요. 다른 쪽은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고요. 특히나 항상 잘 나갔던 미국 주식 그리고 매그니피선트 세븐을 필두로 작년도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요. 올해도 조금 비실비실합니다. 왜 이들은 안 오를까? 그리고 분명히 M7에서 주식이 돈이 빠져나왔으면 어디론가 흘러갔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로 갔을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AI 투자에 대한 이 비용이 과도하다. 투자는 엄청 많이 했는데 실적도 안 나오고 이익이 안 나오네. 너 이거 언제 보여줄 거야? 계속 데이터 센터만 짓기만 할 거야? 위험해서 나 안 해. 이 분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투자가 계속 이어질 거란 생각은 드는데요. 투자자들 입장의 생각은 좀 다르겠죠. 근데 한번 조금만 떨어져서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AI지만 미국은 재미없고요. 한국은 막 날아가고 있죠. 뭐 별의별 게 다 날아가고 있는데요. 이 AI 열풍의 시작점을 보시면 좀 수긍이 될 겁니다. 미국은요, 23년부터 챗GPT가 나오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22년 11월. 다 재미없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22, 23, 24, 25년 즐거웠기 때문에 좀 휴식기를 가질만 하겠죠. 그렇지만 한국의 경우는 뭐 빨라야 24년 말 정도부터 한 1년 정도 이제 막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유동성도 이제 한국이 조금 많이 푼 데 비해서요. 미국은 여전히 조이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앞으로는 열 계획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미장은 안 좋은 지금 상황에 있다. 이렇게 기술주들이 과열이 되니까요. 이 돈이 이제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 안 올랐었던 뭐 에너지, 뭐 금융, 소비재, 뭐 방어주 이쪽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또 금과 은. 그러니까 지금 내내 좋았던 건요. 결국 국장과 금과 은 이거 외에는 좋았던 게 없어요. 다른 것들은 별로 다들 재미가 없다. 이쪽으로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나마 유동성이 없는 상황에서 이 대형 IPO가 워낙 많이 있으니까 여기로 이제 빠져나온 돈이 들어갈 것이다. 또는 조금 급한 돈들은 이미 대형 IPO에 대한 관련 주식들이 있잖아요. 그거 나오면 이거 오를 것이다.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도 재미없고 코인도 재미없는 이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기회가 될까? 뭐 유동성을 더 뺏어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유동성을 뺏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또 공부를 하다 보면 기회를 줄 수도 있겠다. 대신에 저평가 주식이나 코인이어야겠죠. 그래서 많은 좀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저평가 주식이나 코인이 뭔지 한번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계속 많이 말씀드렸던 스페이스X, 뭐 대형 IPO고요. 저는 정말 하반기에 스페이스X라든지 일론 머스크가 정말 주인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상 시기는 뭐 3분기인지 4분기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오늘은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주식도 많이 눈에 보이시죠?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미래에셋증권 박현주 회장이요. 뭐 22년에서 23년 바보같이 뭐 사고 있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4천억 원을 투자를 해놨는데 요게 이제 한 10배 이상 뛰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것 같고요. 세아베스틸 지주라는 회사는 스페이스X 전용 특수 합금을 공급을 하기 때문에 좀 많이 올라오고 있고 관련주로 엮여 있어요. 또 하나 시스템이 뭐 여러 가지 우주 뭐 항공 쪽이 있지만 이 적어도 위성통신 분야에서는 국내 선두 주자이기 때문에 역시 주목을 받고 있고 도지코인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또 알파벳, 뭐 구글, 뭐 유튜브를 갖고 있는 이 회사죠. 여기도 스페이스X에 무려 10억 달러를 투자해서 지분 7% 정도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저평가냐겠죠. 제가 최근 1년에 얼마나 올랐는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뭐 최저점 대비 오른 게 아니라 그냥 1년 전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무려 미래에셋증권은요, 628%가 올랐습니다. 지금 한국 불장 열풍에 스페이스 X 지분 투자에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또 코빗 지분도 인수를 했었죠. 뭐 폭발을 하고 있어서 글쎄요, 저는 지금은 맨정신에 살 수 없는 가격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세아베스틸 여기도 최근 1년 기준으로 300%가 넘었으니까 4배가 넘었으니까요. 글쎄요. 이것도 저는 지금은 사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거 하나 시스템도 뭐 한 200% 올랐으니까 3배 정도 올라왔네요. 그 반면에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던 도지코인은 1년 전, 그러니까 한 25년도 2월 17일경에 보면요. 한 400원 전후로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방송을 찍고 있는 게 150원 정도 되는데 무려 마이너스 63%입니다. 1년 전 대비 마이너스 60%. 다른 것들은 뭐 600%, 300% 하는데 너무 저평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 들어서 비트, 이더, XRP, 솔라나 다음으로 이제 저는 알트코인을 5% 이내로 들고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요. 거의 가득 채웠습니다. 도지코인을 저평가가 됐다고 보고 저는 좀 많이 산 편이다. 그리고 알파벳도요. 1년 전에 비하면 그래도 그나마 M7 중에서 그나마 많이 올라왔어요. 늦게나마 AI 이제 흐름을 타면서 많이 올라왔었는데 65%니까 좀 많이 올라온 거는 올라온 건데요. 사실 이런 대형주들은 지분 투자가 많다고 해서 올라가기엔 좀 덩치가 큰 편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이제 가격이나 요런 것들을 좀 보시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스페이스X는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요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 일론 머스크가 저는 거의 정말 단독 주인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 주인공, 주연 자리를 다툴 유일한 대항마 아시겠지만 오픈 AI의 창립자 샘 알트먼이 좀 자웅을 겨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오픈 AI 이 IPO 하면 어떤 주식, 어떤 코인들이 수혜를 볼 것인가? 일단 안정적인 선택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를 꼽을 수 있습니다. 오픈 AI의 지분을 약 30% 정도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뭐 적게는 27%에서 30%.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초반에는 이걸 많이 들고 있다고 해서 오히려 각광을 받고 한때 $500가 넘고 막 대형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막 크게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너무 떨어졌어요. 왜냐면 투자를 너무 많이 했잖아. 너무 과도하게 해서 오히려 그걸 리스크로 보고 최근 1년 기준으로 오히려 마이너스 2% 정도 떨어졌다. 그러니까 좀 안정적인 오픈 AI IPO가 다가오면서 좀 안정적인 선택을 한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뭐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코인 방송이죠. 코인은 항상 특히 알트코인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개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월드코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샘 알트만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투자를 한 게 아니고요.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샘 알트먼 코인 하면 그냥 대명사로 이제 월드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시겠지만 생체 인식, 이 안구를 이제 체킹을 해서 이게 누구인지 신원 인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문제가 싸면 좋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정말 정도를 넘을 정도로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24년도 1월 달 기준으로 이때도 막 엔비디아 날아가고 뜨거웠던 때거든요. 최고점 기준으로 현재 마이너스 한 96% 정도 떨어졌더라고요. 이거를 뭐 싸다고 해야 될지 뭐 좋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떨어져 있다. 그렇지만 이제 샘 알트먼의 이제 오픈 AI가 다가오면 좀 들썩들썩 거릴 수는 있겠죠. 그럼에도 이 단점도 정말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22%의 물량만이 세상에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78%는 여전히 락업이 돼가지고요. 뭐 초기 투자자들이 언젠가 팔 수가 있겠죠. 물론 현재 계획은 그래도 매일 조금씩 조금씩 파는, 그러니까 온도 코인처럼 한 번에 빵 나오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파니까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장이 좋아지고 혹시나 이게 막 올라가면 뭐 그 계획을 바꿀 수도 있을 거고 이런 좀 단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이게 홍채, 이 생체 정보를 인식하는 거다 보니까요.
각국의 규제가 셉니다. 한국에서도 막 이렇게 들어오고 했었는데 각국에서 "너네 이거 하지 마." 이런 규제가 많이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떤 전략을 짜 본다. 정말 내가 월드코인을 해 보니 공부를 해 보니까 사고 싶다. 근데 여기에 대해 많은 투자를 뭐 신규로 하기보다는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사실 알트코인들이 뭐 마이너스 96%, 마이너스 90%, 뭐 80%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하락률의 코인이 있다면 체인지 바꾸는 거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확실한 오픈 AI라는 IPO 뭐 호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코인에 비해서 그래도 좀 명확한 이런 목표 지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런 게 있기 때문에 비슷한 하락률이라면 바꾸는 거는 좀 괜찮을 것 같다. 근데 막 새로 막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변동성이 큰 코인이지 않을까? 뭐 각자 신중하게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아캄이라는 코인. 업비트에도 다 있으니까 들어는 보셨을 텐데요. 역시 처참합니다.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87%. 그렇지만 AI의 뭐 데이터나 특히 지갑 분석을 하는 AI 분석 업체로 잘 알려져 있죠. 근데 요거는 샘 알트만이 만든 건 아닌데요. 투자를 했습니다. 약 1200만 달러 정도를 투자를 했기 때문에 샘 알트만의 수혜를 받을 코인으로 분류는 돼요. 근데 지금은 너무 처참하긴 한데요. 우리 국장 불장 오니까 어땠습니까? 예전에 뭐 1억 달러 별로 많이 투자도 하지 않은 SK텔레콤이 엔트로픽 투자했다고 해서 그걸로 막 크게 펌핑이 일어나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불장이 오면 이 지분 투자도 나중에는 뭐 재평가나 조명을 받을 수도 있겠죠. 참고로 아캄은요, 초기 투자자들이 정말 화려했습니다. 근데 이분들도 죄송하지만 다 물려 있겠죠. 이게 불장이 좀 지연이 되고 하면서 지금은 힘든 시기를 거치고 있지만 화려했다. 왜냐하면 샘 알트먼도 한 1,200만 달러, 피터 틸도 투자를 했었고요. 팀 드레이퍼도 투자를 했었고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는 얼마를 투자했는지까지는 공개가 안 됐지만 아무튼 투자를 했다. 투자자의 면모는 화려한데 지금 알트코인에 투자한 분들은 굉장히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점으로 본다면 아캄 코인 역시 정말 과도한 변동성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요. 아캄 거래소를 폐쇄한다는 소식이 또 코인리스나 여러 속보를 통해서 전해졌었습니다. 아캄이 쉽게 얘기하면 다른 이제 돈을 벌 이제 사업을 구상을 했는데 뭐 최근에 워낙 이 코인 쪽이 안 좋으니까 이거 닫아야 된다. 근데 그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뭐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로 이제 전환을 하려고 한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무튼 현재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신중하게 이제 공부를 하시고 소액 투자를 하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레딧이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요거는 거의 좀 변동성이 그래도 꽤 있는 주식인데요. 어, 이 불장이 오면요. 커뮤니티, 주식이나 코인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뭐 해죄도 있고 자랑도 있고 뭐 잘 팔았다 온갖 뭐 자랑과 조롱이 나오는 그 불장의 커뮤니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게임스탑 사태도 레딧에서 이제 벌어졌다 보시면 되는데 미국에서 가장 큰 커뮤니티 사이트고요. 요게 미국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커뮤니티에 이 회사에 이제 샘 알트먼이 무려 9%나 되는 지분을 투자를 해 놨습니다. 제가 알기로 최소 6천만 달러 넘게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샘 알트만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 놨겠죠. 그래서 지금 여전히 뭐 1년 전 대비해서 마이너스 30%고 뭐 거의 최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아마 샘 알트먼이 레딧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나 이 샘 알트먼이라 결국 추구하는 게 똑같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우주 정복을 위해서 스페이스X 하니까 샘 알트만도 우주 쪽 나 뭐 지분 확보하겠다 뉴스 보셨을 거고요. 또 AI 학습을 위해서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자체를 사버렸잖아요. 빅데이터를 이제 갖기 위해서. 근데 샘 알트만은 직접 뭐 엄청나게 사기는 어렵지만 레딧의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역시 여기에 이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본인의 이제 챗GPT를 학습을 시킬 것이다. 그래서 레딧을 지분을 많이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오픈 AI가 만약 상장이 된다면 레딧도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다. 다만 변동성이 크니까 관심 종목에 넣고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굉장히 많은 IPO가 있지만 탑3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시간도 없고요. 뭐
돈도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밑으로는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자, 지금 스페이스X와 오픈 AI가 이제 자웅을 겨룬다면 오픈 AI의 바짓가랑이를 잡는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도 오픈 AI와 마찬가지로 LLM 모델, 즉 뭐 비슷한 AI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탑3에 들어가니까 그래도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분이 이제 엔트로픽의 창립자 CEO고요. 다리오 아모데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또 오픈 AI에서 연구 총괄을 하다가 이제 밖으로 나와서 창업을 했다. 그러니까 샘 알트만 입장에선 별로 기분이 좋지 않겠죠. 경쟁자이기도 하고요. 근데 아까 오픈 AI는 엄청난 돈을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다면 엔트로픽에는 아마존이 있습니다. 엄청난 돈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엔트로픽의 주요 투자자들을 보시면 대주주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일단 아마존이 압도적입니다. 무려 80억 달러. 뭐 거의 한 10조, 뭐 11조가 되는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놨네요. 그리고 구글도 사실 투자를 했고, 엔비디아도 엄청난 투자를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투자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AI에 과도한 돈이 들어갔구나.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는 보여줘야 될 텐데 이 청구서만 날라오고 이익을 못 내고 있으니까 좀 답답하다. 그래서 지금 조금 주춤하다.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마이크로소프트도 괜찮은데 아마존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둘 다 M7 주식인데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오픈 AI나 엔트로픽 IPO를 앞두고 있고 제가 아마존도 관심 종목에 넣고 계속 지켜보는데요. 최근 9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기준으로도 마이너스 13%고요. 뭐 정말 주구장창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거 정말 돈이 있으면 사고 싶은 뭐 안정적인 주식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분명히 엔트로픽 IPO가 나온다면 그리고 매크로 상황이 좋아진다면 아마존도 결국 뭐 사라질 주식은 아니기 때문에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반면에 지금 미장은 별로 재미가 없는데요. 국장은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SK텔레콤이요. 많은 돈도 아니고 1억 달러를 투자를 해놨는데 이게 뭐 1,400억 원 정도 되는 대형 기업치고는 많이 한 게 아니죠. 근데 이것까지도 사람들이 이제 끄집어내면서 엔트로픽에 엄청난 투자를 해놨다더라. 요걸로 이제 사실 이거 많이 움직이는 제가 해지로 쓰려고 했던 주식인데 이렇게 올라가는 게 뭐지? 하고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 같고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 이 ADR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뉴욕 증시에도 이 SK텔레콤이 상장이 돼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티커명이 SKM이라고 하거든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상장이 안 돼 있어요. 달러로 미국 사람들이 살 수 없는데 SK텔레콤이나 KT나 몇몇 개는요. 이 니즈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 놨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좀 사고 있지 않나. 그래서 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각자 이제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오픈 AI나 엔트로픽이나 엔비디아의 3월 중에 있는 AI 컨퍼런스나 셋 다 AI라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고요. 대형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3월 한 16일부터 한 3, 4일간 이제 엔비디아 컨퍼런스가 있다고 하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그 영향력이 좀 떨어진 것 같긴 해요. 뭐 예전에 엔비디아는 어마어마했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 세 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AI 코인에 대한 지금은 정말 처참하지만 조금 미약하나마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들더라고요. 특히나 업비트가 최근에 명절 와중에 비텐서라는 코인을 이거 굉장히 오래된 코인이거든요. 그 LLM이라고 해서 본인이 막 이렇게 배워나가면서 러시머닝을 하면서 AI 학습을 하는 코인인데 이게 상장이 됐다는 것도 분명히 이런 이벤트들을 앞두고 상장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이제 AI 코인들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 외에도 뭐 디핀 코인이라든지 저도 뭐 예전에 소개드렸던 랜더나 아카시나 뭐 니어 프로토콜이나 이런 것들 그대로 들고 있거든요. 오히려 조금씩 물은 주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도 약간 미약하게나마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한 특정 종목에 몰빵을 한다든지 뭐 올인을 한다든지 이러시진 않겠죠. 지금은 안 그러겠죠. 근데 차라리 지금 하는 게 낫습니다. 예전에 막 24년도나 25년도 얘기하시면 그냥 막 올인을 하고 몰빵을 해가지고 크게 물리는 분들이
너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아마 이제 돈도 없고 해서 없으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올라갈 때 사람들이 과감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 드리면 막 무조건 몰빵이 아니라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저의 원칙 비트 이더는 50% 이상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액밖에 없으니까 안 된다? 아니요. 소액이면 비트 이더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채워졌다면 이제 각 알트코인을 5% 이하로 뭐 리플, 뭐 솔라나, 뭐 도지, 뭐 아발란체 이런 덩치가 큰 친구들 위주로 5% 이내로 좀 채워가셨으면 좋겠다. 알트코인은요. 한 방 대박을 노리는 게 아니라요. 씨를 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개를 뿌려놓으면 한 2개 정도가 대박이 터지면서 나머지가 손해를 보더라도 큰 이익을 보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한번 맺어보면요. 어, 오늘은 짧게나마 하반기에 있을 대형 IPO가 나올 때 수혜 자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SLR 규제 완화라든지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매크로적인 상황도 보셔야겠지만요. 어떤 세계적인 흐름이 있는지도 한번 보신 후에 관심 종목도 이렇게 발굴을 하시고 본인이 신중하게 검증하신 후에 원칙에 맞는 투자를 해 가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